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요즘 중국이 정말 뜨거운데요. 중국이 세계 평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려스러운 그런 내부 상황 있지요. 리커창 중국 총리입니다. 역성혁명인가 숙청인가 결단의 시간 아니냐라는 분석을 제가 해보겠는데요. 역성혁명이 뭐냐? 바로 왕조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 체제를 바꾸는 선구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사라질 것이냐 하는 그런 시간이 정도로 이 현재 리커창 그 중국 총리 권력 서열 공식 2위죠. 시진핑 주석 1위와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는 리커창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권력 서열 2위인데 최대 정치 행사 양회죠. 정협 그리고 전국 전인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라는 게 지금 중국에서 또 대만에서 이런 중화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뭐냐? 이 양회를 하는 기간 내내 보니까 리커창하고 아무도 대화를 안 나눠준다 이거예요. 주석단에서. 그래서 들어올 때 시진핑 주석이 리커창 총리에게 그냥 악수 한번 하고 그때부터 그냥 서로 쌩까고 그 옆에 있는 왕양 정협 주석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데 리커창에게는 물론 사진 한 장으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게 대변되듯이 이런 식으로 한마디도 안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리커창 총리 이렇게 있고 또 옆에 왕후닝 중앙서기 처서기 이 사람이 또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의 책사래요. 그러면서 그 옆에 국무원 부총리 그러니까 리커창이 있는 그 국무원의 넘버 2죠. 한정.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는 또 왕후닝은 리커창 총리와 대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이 외로운 섬처럼 혼자 있는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중국 SNS 이런 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만하고. 자, 그러면서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안팎에서 난리가 난 리커창 총리의 손가락입니다. 이제 전인대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안건을 처리를 하죠. 홍콩 보안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콩 보안법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리커창 총리도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그냥 비밀 투표도 아니고 드러내놓고 하는데 반대를 누르기는 어렵겠죠. 찬성을 누르긴 누르는데 손가락 한번 보십시오. 이 전인대 기간 내내 손가락을 저렇게 해서 누르더라 이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쓱 가서 이런 식으로 쓱 가서 이런 식으로. 자, 이 손가락 제가 뭐라고 딱히 이야기 안 해도 뭔지 아시죠? 물론 리커창 총리가 정말로 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버릇인지 아니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집게 손가락 이 검지 가지고는 코도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이렇게 한데 이거 가지고는 잘 안 하니까 그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거는 할 수 있으니까 이 손가락으로 중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상황이다 보니까 리커창 총리가 줄곧 투표를 할 때마다 누르던 이 손가락의 모양 가지고도 지금 이 중화권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지금 자기는 싫은데 이 홍콩 보안법이다 뭐다 또 이 지금 양적 완화 특히 총리니까 그런 양적 완화 이런 거 전부 자기가 다 하는데 여기서 다 정하고 있으니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눌러야 되니까 자기 마음을 손가락 모양에다가 표시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중화권에서 쫙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회 마지막 날 작심하고 시진핑의 중국몽을 저격한 리커창입니다. 자, 중국이 이제 샤오캉 원년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죠. 모두가 이제 잘 사는 사회, 행복하게 사는 사회,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과연 지금 이 샤오캉 원년이 가능하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이제 총리니까 내치를 하는 총리니까 물어보죠. 여기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가 폐막식 중에서 뭐라고 기자들에게 대답을 했냐. 현재 6억 명의 인민이 월 1,000위안 즉 17만 원을 번다. 이 돈은 중소도시에서 월세와 세금 내기도 부족한 수입이다. 그런 상황에 전염병까지 닥쳤다. 중앙이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나라를 보내야 한다. 각 지방정부 모두 허리띠 졸라매는 나라를 보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샤오캉이라고 하는데 아니 6분의 1 평균 GDP의
1인당 GDP의 6분의 1만 버는 사람이 인구의 40%인데 이게 무슨 모두가 행복한 샤오캉 사회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인대를 빌어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싱하이밍 주한 대사, 그 중국 대사가 우리 기업인들에게 대한상공회의소 이 웹 세미나에서 자기가 발표를 했죠. 중국이 우리 돈으로 8,600조 원 이상의 양적 완화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빨리 들어와서 다 투자해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리커창 총리는 이 내치 그런 것들을 담당해야 하는 리커창 총리 입장에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양적 완화할 때가 아니고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데 이때 전인대를 거쳐서 이 양회를 거쳐서 중국은 8,600조 원의 양적 완화를 결정했죠. 그러니까 이때 이 결정 그리고 시진핑이 선언한 이 샤오캉 사회 이런 것들 모두를 부정하죠. 40%가 국민 소득의 평균 소득의 6분의 1밖에 못 버는데 이게 무슨 행복한 사회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에서 1인자 시진핑의 정책을 대놓고 반대한 2인자예요. 그래서 이제 폐막식 중에서 이 리커창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하나의 기자회견에서 각각의 이제 주제를 막 가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각각 답을 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자회견에서 다른 주제로 답을 한 내용입니다. 자, 미중 패권 경쟁을 주제로 한 질문에서 미국과의 대립에 반대한다. 미국과 중국은 폭넓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나라다. 서로 협력하면 이득이지만 서로 다투면 상처만 남는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대립을 선택을 했죠. 그런데 자기는 대립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시진핑에 반대한다 이거예요. 대만 문제. 대만의 독립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는 내정 문제이므로 외세의 개입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양안의 평화 발전을 추진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촉진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만 독립 반대하는 거 이거는 뭐 시진핑이나 누구나 아니면 중국 인민 15억 인민 모두가 이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내정 문제므로 미국 관여하지 마라. 이건 중국인 누구나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만인은 또 다르겠지만 중국인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은 병합도 추진한다. 불사한다. 무력 침공 불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리커창 총리는 평화 발전을 추진한다. 평화 통일을 촉진한다. 자기는 평화다 이거예요. 무력 병합 이거 반대한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뭐 되게 우회도 아니죠. 제대로 그냥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문제 이건 뭐 정말 완벽하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시종 일국 양제와 항인 치항 고도자치 방침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하는 것을 강조해왔다. 자, 중앙정부는 바로 이 국무원 즉 정부는 리커창 총리가 지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지휘하는 이 중국 정부는 일국 양제 우리는 지지한다. 그리고 항인 치항 항인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는 향항 홍콩이 향항이죠. 중국말로는 샹캉이고 그래서 홍콩인이 홍콩인을 통치하는 것을 추진한다. 우리는 지지한다. 그리고 고도의 자치 방침을 우리는 지지한다. 정부는 그렇다. 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이 시진핑이 추진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홍콩 문제 하고 있고 경제 문제 역시 지금 이 전인대에서 8,600조 원에 이르는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면에서 지금 시진핑에 반기를 든 겁니다. 자, 이 중공 권력서열 2위 리커창은 이런 사람입니다. 55년 7월 1일생이고요. 베이징대의 법학사 그리고 베이징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했습니다. 순예팡상이라는 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 순예팡상이 최고의 논문에게 주는 중국 그 학계의 상이랍니다. 야, 뭐 도대체 어떤 논문을 적었길래 이렇게 베이징대 올해의 뭐 최고 논문 이것도 아니고 이 중국 학계에서 주는 최고 논문상을 받았을까요? 제가 여기서 자랑 좀 한다면 제가 이제 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제가 받은 박사학위가 그때 이제 우리 경기대학교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올해의 논문상을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냥 학교에서 그냥 올해의 논문상 받았는데, 여기는 지금 전 중국에서 논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허난성, 호남성이죠, 한자로는. 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랴오닝성, 당서기를 했어요. 이때 이제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잘 해가지고 랴오닝성의 소득을 아주 높였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고,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 이때 이제 후진타오의 눈에 들어서 중앙으로 픽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가 이제 공청단 아닙니까? 그래서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로 임명이 되었고, 이제 후진타오의 전 주석의 최고 측근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진타오의 추천으로 국가주석 후보에 지명이 됐는데, 결국 이제 시진핑과의 경쟁에 져서 최종적으로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되고, 자기는 이제 졌기 때문에 정무원 총리, 국무원 총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2013년 5월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 경쟁할 때 장점인 걔가 그 시진핑을 지지를 하는 바람에 이 시진핑의 태자당, 거기다가 이제 장점인의 상하이방, 이렇게가 이제 한꺼번에 뭉치는 바람에 공천단이 졌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장점인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법권 다 날아가고 있으니까. 자, 중국 체제 전문가, 대만 사람인데요. 리커창은 시진핑 상대로 한 노선 투쟁에 나설 것이다 라고 지금 분석을 했고, 이걸 이제 에포크 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보시겠습니다. 리커창이 제시한 노점 경제는 사실 개혁 개방 초기의 상징이다. 리 총리의 주장은 3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지금 정권이 홍보하는 경제 발전에 대한 풍자다. 총서기는 당 업무와 군사권을 통솔하고 행정부 격인 국무원은 정책 등 안살림을 맡는다. 그게 원칙이었는데 시진핑이 권력을 확대하며 리커창은 약체가 됐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작년 5월 리커창 총리는 산둥성 시찰 중에 한 주민에게 과일값이 몇 배나 올랐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관영 매체에 보도됐다는 것은 리커창이 시진핑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중공 체제에서 GDP 수치 공개는 사전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리커창은 우회적으로 이를 공개했다. 이는 분명한 시진핑과의 노선 투쟁 시그널이다 라고 6월 4일 날 장위샤오 대만의 동아시아 연구소 연구원이 에포크 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커창이 이제 중소도시에서 하는 그 노점 그거 했더니 한 10만 명 일자리가 바로 생겼어. 야, 노점 해! 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베이징 시장이 무슨 노점? 해가지고 반대하고 말았는데, 그게 개혁개방 초기의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개혁개방하던 그 초기에 노점들이 엄청 많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노점 다 없애고, 막 없애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은 우리 이만큼 잘 살아! 라고 하는데, 리커창 총리는 뭐야, 노점 하는 게 그게 더 낫다니까. 그 말은 지금 30년 전에 개혁개방 시장하던 그때보다 더 못하다 라고 하는 우회적인 풍자였다 라고 이 학자는 분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총서기는 당 업무 그리고 군사권, 이 외교권, 이걸 가지는 게 총서기니까 시진핑이 이제 그걸 하는 거고, 그리고 내치는 국무원이 하는 건데, 지금 시진핑은 그 내치, 이 리커창이 지휘하는 이 국무원에서 하는 이 내치까지 전부 다 그냥 뺏어서 리커창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다 하니까 리커창은 지금 약체가 됐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작년에 5월 리커창 총리가 산둥성에 가서 인터뷰했더니 이제 그 시장 상인이 과일값이 몇 배나 올라서 뭐 이제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한 것을 그대로 매체에 보도를 한 거죠. 이런 거는 중국은 다 검열을 하게 되는데, 그대로 갔다는 것은 리커창이 보도해! 라고 하니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중국 정부는 우리는 잘 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시진핑이 우리는 이렇게 과일값이 몇 배나 올라서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게 나가면 당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하고 정면 배치되는 거니까 시진핑이 이제 엿먹이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억 명이 지금 월 17만 원밖에 못 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1인당 GDP 제대로 공개해버린 것이죠. 원래 이런 거는 당하고 사전 협의해가지고 조금 그 좀이라도 치고 해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 이 통계 자료라는 게 중국 같은 이런 독재 체제에서는 이거 전혀 협의 없이 그냥 6억 명이 1년에 한 달에 17만 원 이하 버는 극빈자야 라고 하는 걸 공개를 해버렸다. 이거는 정말 우회적으로 GDP를
제대로 알려주면서 중국 사회의 시상을 제대로 알려주면서 시진핑을 완전히 엿먹이는 것이다. 그래서 노선 투쟁의 시그널이다. 라고 이 대만 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분석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눈의 가시 같은 이 리커창을 쳐내려 했던 시진핑 대중 실패를 했죠.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년 전이에요. 2019년 6월 10일 날 신화망이 사설을 적었습니다. 지금 딱 1년 전인데 어떻게 적었냐? 미국과의 무역 투쟁에서 투항론을 펴는 자들이 있다. 이들을 마치 큰 길 건너는 쥐처럼 때려잡아야 한다. 큰 길 건너는 쥐를 보면 사람들이 모두 때려잡으라고 소리친다. 곱사병에 걸려 민족의 기계를 잃은 일부 인사들이 중국이 열세에 처했으니까 타협해야 한다는 투항론으로 민심을 어지럽힌다. 투항론자들은 미국의 중국 괴롭히기와 강권 정치 행위를 무조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옹호하면서 무역전쟁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긴다. 이들은 미국의 가장 좋은 면과 중국의 가장 나쁜 면을 대비시킨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중국은 끝났다라고 주장한다. 중국인들은 이런 자들이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게 응징해야 한다. 라고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 2019년 6월 10일 날 신화망이 이렇게 사설을 적었습니다. 국영 매체, 국영 통신사가 이렇게 사설 적었다는 것은 공산당 선전부에서 그대로 지시를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미국과의 무역 이 전쟁이 완전히 최고 절정에 이르렀고 이때 합의도 하기 전이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안 된다. 그만하자. 합의하자. 라고 했던 그게 이제 투항론자다 이거예요. 이거 다 때려잡아야 된다. 쥐 잡듯이 잡아야 된다. 지금 이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쥐 잡듯이 잡아야 한다는 그 투항론자들이 누구냐? 바로 국무원 총리였던 리커창 그리고 그 부주석이죠. 당의 부주석이었던 왕치산입니다. 주석이 시진핑의 부주석 왕치산. 그런데 왕치산은 이제 부정부패 혐의로 숙청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죠. 판빙빙. 판빙빙하고 그 무슨 연분설, 성상납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엮어가지고 엄청나게 이미지 타격 줘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왕치산 부주석은 제거해버렸어요. 근데 리커창을 제거를 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 까봐도 깨끗한 거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지난 지금까지 리커창은 제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커창은 왜 제거를 못하냐? 바로 민심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이 코로나19 초창기에 중국에 이제 확 퍼졌을 때 우한 시내에 가서 리커창 총리가 현지 가서 이제 막 현장 지도하고 자기가 이제 이거 소조 우리로 치면 TF 비상대책위원회 장을 맡아서 막 지휘하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시진핑 주석은 이때 안 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우한이 안정화되고 나서 갔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진짜 우한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도 사실은 애매하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민들, 우리 같은 중국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그런 의혹을 가지면 중국인들 그런 의혹 가진 사람들 많겠죠. 5월 30일 날 웨이보에서 인기 게시물이었고 좋아요 10만 개 이상을 받았던 게시물이었는데요. 나는 이런 총리가 좋다.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고 전 세계와 싸우는 시대에 싸우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이 된 시대에 전랑이 아니면 매국노 취급을 받는 시대에 이처럼 깨어있는 총리가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하는 이 게시물이 좋아요 10만 개를 받았고 이런 리커창을 칭찬하는 게시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지금 웨이보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이런 게 삭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없대요. 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리커창 총리 민심을 가지고 있지만 권력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도탄에 빠진 인민을 구할 것이냐 이대로 제거될 것이냐. 중국이 그동안 사실은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조가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또 항상 이 통일이 되면 금세 분열이 되고 한 게 이제 중국의 수천 년 역사였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리커창이 제가 봤을 때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세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상하이방이 이 시진핑 주석의 이 세력에게 너무나 지금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사법권을 다 뺏기면서 이제 어떻게 단합을 할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으나 아무튼 좀 변화되는 중국이 됐으면 좋겠다. 전 세계와 같이 아우르는 함께 가는 그런 중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